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그 정법 가르침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인연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네, 관계 속에서 나를 본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그중에서도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관점이랑 또 갈등은 성장의 기회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 성찰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또 일상에서 부딪히는 관계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정법에서는 모든 만남, 그러니까 인연을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본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울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만나는 사람들이 내 현재 마음 상태나 아니면 아직 고치지 못한 내 안의 모순을 보여준다는 의미라고요. 맞아요. 그 모순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자료에도 상대가 내 앞에 오는 것은 나의 모순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 모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게 뭐랄까 그냥 성격이 나쁘다 이런 단점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아직 내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어떤 에너지 상태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제 같은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누가 유독 밉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감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혹시 내 안에 어떤 분별심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나의 모순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또 무리한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크게 흔들린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아직 단단하지 못하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아니고요. 그 상황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의 뿌리가 되는 나의 모순, 이걸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동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일으키는 내 안의 불균형이나 과제, 그게 바로 모순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불편한 관계나 갈등, 이것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이런 갈등 상황이 없으면 내 안의 모순이 드러날 기회조차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 인연은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게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결이 중요합니다. 갈등, 분명히 불편하죠. 힘들고요. 하지만 정법에서는 그게 바로 나의 모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딱 인지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는 거예요. 계기요? 네,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인연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공부의 계단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내 그릇도 넓히고 더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시각인 거죠.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움의 기회로 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내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네네. 이게 핵심이겠네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 또는 내 안에 어떤 걸 채워야 이 상황을 좀 편안하게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외부 현상 너머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정법에서 말하는 진짜 공부고 자기 성찰의 시작인 거죠. 네. 상황이나 상대를 탓하는 대신에요. 그 모든 걸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어진 환경, 어쩌면 하늘이 보낸 소중한 기회, 즉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와, 관점의 전환 중요하네요. 그럼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것도 자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네. 첫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막 비난하기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나의 어떤 모순을 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화나거나 섭섭한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 감정이 그냥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나의 내면 반응을 먼저 살펴보는 연습이에요. 왜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불쑥 일어났지? 그 근원을 탐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다면 친구가 잘못했어 이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는 왜 약속 안 지키는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내 안에 어떤 기대나 집착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펴보는 식이죠. 아, 내 안에 기대나 집착, 그것까지 보라는 거군요. 네. 셋째는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의식적으로 존중하고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바로 세우는 공부를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로 세워라. 이런 능동적인 태도군요. 맞습니다. 꾸준히 관찰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이 관계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법의 가르침은 모든 인연과 갈등을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다시 보게끔 도와주거든요. 모든 만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 속의 어려움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성장의 계단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최근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했거나 감정적으로 좀 흔들리게 했던 그런 관계나 상황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 경험이 나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 속 관계를 좀 새롭게 바라보고 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